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의 정강복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저는 자율주행기술 육상 쪽 지금 하고 있는 R&D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양수산 쪽에 초청해 주셔서 오은열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마테오 페트로벨리 수석 엔지니어가 해양도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최진 박사님께서 산업부하고 해양수산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관련된 소개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 홍정훈 박사님께서 레저보트 이런 시장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점심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다행히도 패널 쪽에 토론자로 오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그리고 온라인에서 1분 정도 해서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어 쪽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전 첫 번째로 마테오 오션익스 CTO 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Hello, I'm Minho. I'm undergrad.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션익스 마린시티를 굉장히 새로운 혁신의 그런 기회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도시들이 지금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동식 그런 해안 도시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해저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해저 도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타당성, 가능성 이것이 가능하냐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성능,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인간이 해저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테스트가 진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예를 들어서 잠수부나 사람들이 이 해저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고립된 어떤 파드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저희 몸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외선에 대한 그런 태양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압력으로 인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피부가 더 얇아집니다. 그리고 더 취약해집니다. 피부의 변화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습도와 그리고 환경, 이 포드 안에서 환경 때문에 우리 인체가 이런 어떤 염분에 노출된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물 주변에 이 포드 안에 있다라고 해도 바닷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진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염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해저 도시의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심이나 이런 것들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고려될 부분은 바로 인체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가 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되길 바라지만, 또 궁금한 것은 글쎄요, 그것에 대한 니즈가 어떤 부분에서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이 해저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니즈 때문일지. 저희의 오션익스는 일단 3가지 문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지금 기후의 어떤 변화로 인한 것,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전반적인 그 해안 도시의 위험들,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새로운 솔루션으로 지금 인구가 특히 도시에 너무 과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굉장히 도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야기되니까요. 글쎄요,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물론 수심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환경으로 인한 인체 영향이 더 우려됩니다. 지금 계속 질의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발제에 혹시 온라인 쪽으로 지금 질의가 하나 더 들어와서요. 멘토 없이 아까 그 질의 그냥 그 제가 읽어 드릴까요? 혹시 두 번째 그 최진 박사님 두 번째 질의 자율주행 운항 선박이 개발되면 완전 자율주행을 할 건데 그게 일반화 될 경우에 최적 운항 경로 쪽으로 이제 운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특정 항로에 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같이 뭐 개발령에 포함이 돼 있는지 혹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단계에서 저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적 경로라는 걸 다 똑같은 최적 경로로 몰리다 보면 이제 집중이 생겨서 통항 혼잡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통항량 자체도 그 변수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분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모든 선박들이 자율운항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분산할 수 있는 이제 그 운항 항로를 설정할 때 있어서도 애초에 이제 그 각 나라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제도가 같이 함께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플로우에서 질의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온라인 쪽 질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보트 산업에 있어서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지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박사님? 사실 어느 나라와 비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국마다 레저 문화가 낮은 건 다행인 것 같고요. 동남아,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좀 못한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고요. 왜냐하면 엔진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요. 근데 기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관심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서 언제든지 이것도 조선산업만큼은 역량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섹션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주제를 갖고 있어서 처음에 도시를 하셨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관광 레저 쪽도 하셔가지고 일단 저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율주행 기술 하기 전에 스마트 시티 쪽 그 PM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사업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때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돼서 결국에는 토론토 그 구글에서 했던 사이드 그랩 그 사업도 결국은 그 문제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시티 같은 해상 도시라고 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만들어지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자율주행 기술 쪽을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지금 세계 그 레벨로 따지면은 한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지금 해양 쪽 그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 육상 자율주행 기술은 저희가 정부에서 한 8천억 정도 받고요. 민간 매칭 2천억 포함해서 한 1조 원 규모로 저희가 27년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금액으로 왜냐하면 배 제조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저는 간단히 여기 오기 전에 생각한 거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거든요. 해상은 넓고 갈대가 많아서 쉬울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보고 30분 안에 끝나라고 그 요청이 와서 더 이상 이제 질의는 나중에 그 질의 나온 거는 온라인 쪽으로 올려주시면은 발제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